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던 상원 외교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포괄적 과정과 대화의 일환이 돼야 하며 북한의 행동 변화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믹스 위원장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여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자신은 포괄적 대화와 과정의 일환으로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의향이 없고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영내 안정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면서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 종전선언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내 여당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 심의에 대한 주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믹스 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믹스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가장 최근 발사는 올해 들어 강행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4번째로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영내 전체의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북한은 핵 야망을 버리고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우리의 능력을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반 메넨데즈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17일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환영했습니다. These are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ussia and China have to see North Korea's actions not only as a threat to the West, but as a threat to their own security. And so it is my hope that we can press at the UN for a coordinated effort that sends a real message to Kim Jong-un that these provocations are not the way to get what he may ultimately want. 이처럼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미국 의회 여당인 민주당의 상하원 외교위원장들이 잇따라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국전 종전선언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규탄 성명에 새로 동참한 알바니아가 이번 발사를 영공과 해양 관련 협약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더해 항행 안전 문제까지 지적한 것인데 과거 북한과 우호적 관계였던 알바니아가 미국 등과 함께 대북 압박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유럽 국가 알바니아는 19일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런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공 해양 관련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표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적극 나선 배경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알바니아는 특히 이런 미사일 발사는 큰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영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실제 위협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그들이 공언한 대로 전쟁 억지력을 실제로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내와 국제 안보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1960년대까지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알바니아는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입니다.
알바니아는 특히 미국 주도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20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는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권한 안에 있으며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등 5개국과 함께 발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과 관여할 필요성을 공동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동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e DPRK's January 5th ballistic missile launch is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s continued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또 이 성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존중하며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또 다른 공동의 요구였다면서 국제사회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는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는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일치하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2021년 제재 단속 연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9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에 앞서 지난 2019년 북한 제재 규정 법안을 같은 해 3월 의회에 제출했고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에 발효됐다고 설명하고 영국이 대북 제재를 단행한 목적은 유엔 결의 준수 의무에 더해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등 금지된 무기를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거나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보안이 취약한 전 세계 암호화폐 신규 기업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여 미국과 인도, 홍콩, 중국, 러시아 등 최소 12개 나라에서 피해를 발생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제사이버보안기업이 밝혔습니다. 국제사이버보안기업 카스퍼스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킹 조직인 블루노로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 진입한 신규 스타트업 기업의 임직원으로 위장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 파일이 담긴 문서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루노로프는 해당 공격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암호화폐 신생 기업들 간 상호작용과 관심 주제에 대해 연구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정보를 해킹해 권한과 자금을 탈취하는 사회공학적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루노로프의 해킹 공격으로 러시아와 중국, 폴란드 등 구공산권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 최소 12개 나라에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총 15개 기업을 사칭해 악성 코드를 퍼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종교단체가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새 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 USA는 20일 발표한 2022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보고서에서 세계 최악의 박해 국가로 아프가니스탄을 지목하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뽑혔던 북한은 그 다음 순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의 기독교 상황이 나아져서 순위가 바뀐 게 아니라며
아프간 탈레반 정부의 기독교 탄압과 폭력이 극에 달해 순서만 바뀌었을 뿐 북한 내 기독교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의 새로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도입으로 기독교인 체포와 지하 가정교회가 폐쇄되는 횟수가 증가해 전반적인 박해지수가 높아졌다며 올해 북한이 받은 점수 96점은 지금까지 북한이 받은 점수 가운데 최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